뭐 요즘은 뭐 TV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거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제 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뭐 일반인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이 사람이 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더라도 뭐 TV에서 보거나 뭐 배운 게 있다면은 이 흉부 압박만 이렇게 좀 해주셔도 소생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일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인공호흡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가슴을 눌러가지고 심장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압박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신경질 있는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이제 지나가다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신경질가 아닌 사람한테 흉부 압박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게 엄청 아파요. 그래갖고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니면 뭐 뭔가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 없이 흉부 압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제세동기라는 게 사람이 이제 심장이 멎으면은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그리고 제세동기 뭐 패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붙이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붙이면은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리듬이. 근데 그 심장이 TV에서 보면은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맞는 리듬이 있어요. 전기 충격을 줘야 되는 리듬이. 그거를 이제 판단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주는 게 그 자동 제세동기거든요. 만약에 지하철이나 막 공공장소, 뭐 공항 그런 데 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응급 상황에서 꺼내가고 환자한테 붙이면은요, 그게 참 사용하기 쉽게 한글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말로 뭐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말대로만 따라서 하면은 되기 때문에 뭐 부담감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하루 24시간 국민 안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소방관들. 심폐소생술이 중요한 거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들이 있습니다. 이 차가 거의 그 센터의 주력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다급하면 평소에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달도 할 겸 장비 상태도 알 겸 해서 날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근무가 시작되는 순간에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안전다큐 소방 24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깜빡거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표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소화기가 오래되면은 안에 있는 분말이 굳어가지고 사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가고 사용 못하니까 요것을 드릴게요. 요건 새 거니까. 가장 처음에 할 때 여기 밑에를 잡으시면 돼요. 어깨까지 같이 잡지 말고 밑에를 잡고 우리가 생각하면 반지 있죠, 반지. 반지라고 생각하고 손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옆으로 쭉 잡아 빼면은 이게 빠져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그들. 다음 집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방대장 나왔습니다. 소방대장 왔습니다. 소화기를 전달하러 간 집 앞에서 무언가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증 장애인 집은 무료로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수도 해주고, 근데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빈 집이라 검수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소화기는
우리 방법대로 전달은 해줘야 되니까 이름 써서 주는 거예요.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 소화전이 있었는데요. 외관상 봐서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소화전은 67호예요. 이 소화전. 67호 소화전. 이런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쉽게 아는 거죠. 지금 해빙기 지나면은 정밀 점검이 들어가는데 지금 2월 달이라 외관 점검을 하고 4월하고 10월 달에는 정밀 점검, 뚜껑을 열어서 물 출시까지 전부 확인하는 거죠. 네, 소화전 점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화전은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입니다. 그러므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알맞게 설치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저희 소방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소화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자 등이 호스 그리고 노즐을 이용해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야간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소화전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 좁은 도로에는 지하 소화전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하 소화전 위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초기 진화에 실패한다면 차주는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며 그리고 지상 소화전도 반경 5m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재 경보기 점검과 소화기 전달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이제는 안전하게 센터로 복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장비 점검 시간인데요. 이게 체인톱인데요. 그러니까 소방에서 제일 많이 쓴 그 장비 중에 하나가 이 체인톱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렇게 풍수에 나면은 나무가 많이 쓰러지잖아요. 나무가 많이 쓰러지면 이걸 저희가 많이 나무 제거하러 많이 이 장비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체인톱이.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안에 저희가 이제 시건을 많이 나가거든요. 시건을 많이 나가는데 그 장비 가방을 만들어 놓고 시건에 관련된 거는 문 따러 가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 여기 세팅해 놔가지고 모든 문을 딸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로 그러니까는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제 출동을 나가거든요. 이게 독립될 단계 이게요. 우리가 화재 현장에 가서 샤타나 그런 굴착했을 때 아스팔트 절단할 때 사용하는 독립절단기입니다.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들. 공기 안전 매트예요. 요 위로 떨어지면은 사람의 목숨은 잃지는 않죠. 사람들이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저기 부닥쳐 내리면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깔아주고 떨어지더라도 매트리스 위에 떨어져서 부상을 안 당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매트리스 본체고요. 여기가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교육구죠. 교육구가 2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공기 안전 매트에 공기가 다 차는 데까지는 약 4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이 질비한 요즘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장비 점검 매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장비 점검은 저희가 교대를 할 때 매일 하고요. 그날 자기가 출동을 나가서 쓸 장비를 실제로 자기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교대 때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전하고 뭐 오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 소방서 같은 게 장비가 많아가지고 수시로 장비 점검을 많이 해요. 그럼 장비가 개인 생명하고 연관된 거라 수시로 그 점검을 해야지 점검을 안 하면 나중에 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공기 안전 매트 점검이 다 끝났나 봅니다. 정리 중인데요. 매트가 워낙 크다 보니 정리할 때도 팀원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장비 점검이 마무리될 쯤 출동을 나갔던 구급대가 들어오는데요. 김씨한테 고맙다라. 힐리고 아저씨.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전동 낚시 와이프가 해준 거예요. 이렇게 반갑게. 하나 주세요. 아직 신혼이에요. 멋쟁이야 멋쟁이. 네, 커피도 하나씩. 아,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애들이 그림 그린 거 이렇게 붙였대요. 아, 이거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거예요? 네. 이거 야, 이거 진짜 정성이다. 정성. 야 유치원 애들이 구급대 감사합니다. 구급대원 감사합니다. 아, 제 와이프가 챙겨준 거예요. 나눠 먹으라고. 성락씨 와이프한테 잘 먹었다고 전해줘. 잘 만들었고. 자주 해주시나요? 아, 와이프가 유치원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도너츠라든가 아니면 빼빼로 뭐 그런 거를 자주 해주곤 합니다. 아직 신혼이라서. 그래서 난 참 고맙고, 그리고 여기 식구들 다 같이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정말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이번에는 체력 단련입니다. 저희 소방관은 현장에서 그 체력이 있어야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공교롭게 메고 수간 불고 그 화재 진담을 하려면은 체력이 있어야지, 기본 체력이 있어야지 뭐 한두 시간 장기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4시에서 5시 정도에는 그 체력 단련 그 시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개인 체력 단련을 하든지 여기 와가지고 운동을 하거든요. 황현종 팀장도 체력 단련에 열심인데요. 근무도 힘들 텐데 체력 단련이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내 생활이 편하고 내 생활을 활력 있게 하려면 몸이 아프면 일단은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 운동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일상생활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적정한 체중 유지죠. 많이 나가면 내 몸이 무거우니까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운동을 합니다.
비번 날도 체육관을 다니고. 체력 단련은 보통 이렇게 소방관이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이긴 하지만 행정직보다는 현장 일을 더 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각자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대 근무를 해서 평일날 시간이 많이 나니까 그때 뭐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 타거나 배드민턴 치거나 각자 이렇게 취미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거의 하나씩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일과 시간에 체력 단련 시간도 엄연히 분리가 돼 있어서 화곡 119 안전센터에도 어느덧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출동을 알리는 차고문이 열리는데요. 구급대가 출동을 하나 봅니다. 신고가 왔는데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일단 뭐 그러니까 일반인이 지나가면서 신고할 경우에는요, 그 지나가다가는 그 사람들 거기가 주소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열에 한 3건, 2-3번 정도는 있죠. 예,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 주위에 큰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 뭐 직원을 가르쳐달라, 아니면 그렇게 식으로 해갖고 알아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이거 환자분 상태 어떤 거 싶어서 알겠어요? 예. 손이 아프시다고요? 그 주변에 옆에 뭐 강사님이 안 계실까요? 위치가 강력계면 그 어디인가요? 건물 안쪽인가요? 세차 뭔? 아니 그러니까 그 본관 앞에 바로 큰 건물이 있고 그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돼요? 이곳은 강서경찰서입니다. 술에 취한 승객과 택시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 사건인데요. 경찰서까지 왔지만 또다시 두 사람 간에 작은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구급대 대원들. 구급 출동은 주로 어떤? 보통 뭐 응급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단순히 뭐 배가 아프신 분들도 있고, 뭐 허리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경미한 진짜 아주 부르지 않아도 될 만한 건데. 진짜 뭐 잠깐 뭐 칼에 살짝 비어갖고 뭐 신고한다거나, 뭐 코피가 나와서 신고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 많죠.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출동입니다. 신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 예, 그 가방이 구급차 안에 가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외상 처치용 가방이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처치용 가방이 있고, 이제 신고에 맞게끔 그 가방을 이제 들고 가면서 장비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죠. 뭐 맞게 들어있나, 모자란 거 없나 이렇게. 또다시 경찰서인데요. 술에 취한 승객이 치료가 아직 덜 됐다며 119에 재차 신고한 것입니다. 안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주치자하고 특히 많이 시비가 많이 붙네요. 주치자하고는 이제 뭐 제일 문제될 경우가 많은 경우가 이제 주치자하고의 문제인데요. 그냥 뭐 일일이 대꾸해서 상대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냥 뭐 들어주는 입장에서 이제 예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해서 이렇게 달래면서 뭐 집을 찾아준다던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 뭐 병원 이송해 준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이제 문제가 없지. 같이 목소리를 높이면은 서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요즘 뭐 1년에 한 80여 명씩 주치자한테 폭행을 당해서 예. 그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게 이제 80여 건이고 전 소방해가지고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데 그냥 뭐 문제 일으켜봤자 뭐 서로 더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제가 혼자 삭히고 마는 거지.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화재 출동인데요. 처음 출동 갈 때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임자 때는 그 펌프차 뒤에서 화재 출동 나가면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어요. 그래서 방화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공기호흡기 착용하고 이럴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막 사이렌도 많이 울리고 그래서 흥분도 되는데 그렇게 출동을 나가서 보니까 뭐 오인이거나 아니면 음식물 조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돌아오곤 하면은 이제 좀 그런 경각심이 좀 없어지고 아 이번에는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출동을 나갔던 펌프차가 금방 돌아왔는데요. 출동을 나가다가 이게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는 사고에 따라 많이 틀린데요. 화재 같은 경우가 출동 나가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화재는 대부분 많은 게 그 음식물 올려놓고 잠깐 외출한 사이에 이제 음식물 같은 경우는 타잖아요. 타면 이제 그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불은 거의 안 나요. 스스로 꺼지는데 연기가 많이 나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다가 거의 뭐 저희가 출동을 나가면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뭐 타 관내도 막 나가거든요. 같이 몇 개 대가 같이 동시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도착한 그 선착대가 이제 그걸 해결하고 나중에 이제 좀 먼 거리에 있는 그 뭐 센터 같은 경우는 가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대부분 오인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죠. 화재 같은 경우. 출동이 없는 시간, 황현종 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팀장으로서 이제 팀원들한테 강조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은 팀 단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행동은 없어요. 개별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저희 팀원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 건강하게 출근했으니까 여기서 근무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에도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재 출동. 옛날 통합병 아까 우리 갖다 준 거예요. 그 불고 건네 수착 때는 우회해서 포위부서처럼 구급차와 탱크차, 그리고 펌프차까지 나가는 걸 보니 사고가 큰 것 같습니다. 사고가 클 때는 어떤 심정인지 좀. 일단 이제 무전으로 계속 그 상황을 저희가 들으면서 하니까요. 만약에 그걸 들으면서 큰 사고라 그러면 좀 걱정은 되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고 가죠. 어떤 상황을 뭐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뭐 지하실에 큰 불이 났다 그러면 한 번 뭐 두 번 더 공기호흡기 이제 그 본배 그 호흡기 그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 공기가 얼마 남았는지 그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랜턴이나 뭐 후레쉬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좀 확인해보고 개인 장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화재 같은 건 하고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진짜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조할 때 쓰는 그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챙겨보고 가면서 어디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하고 가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세대가 모여 사는 연립주택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곳 지역의 특성상 좁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꽤 큰 사고로 지하소화전까지 사용을 해야 했습니다.
대형 화재 중에 광장시장이라고 그 종로에 있는 그 시장의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와, 그때는 진짜 뭐라 될까, 혼비백산 나비기관 해가지고 정말 그 현장에서 뭐라 될까, 소방관인데도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때 관창수가 아니라 그냥 보조관창으로 해갖고 이렇게 따라가는 그 약간 보조식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이 한번 번져버리니까 불이 그 지붕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어떻게 구획 정리가 잘 안 돼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진짜 무섭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보조인데도 이렇게 제가 무서운데 직접 앞에까지 들어가는 그 관창수들은 정말 목숨 걸고 한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잊혀지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적에는 그런 걸 보면은 그 자살하거나 뭐 지하철에 깔려가지고 자살하려고 죽은 사람이나 뭐 높은 데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잊혀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지나면은 그게 이제 없어져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잊혀지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그걸 잊는다는 건 좀 힘들고 기간이 좀 이제 단축된다는 거죠. 제가 이 직장에 들어와서 위험하다, 그렇죠? 위험하다고 느낄 순간이 있지, 전체적인 생활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와서 위험하다 최고 느낀 것은 남들이 가지 말라고 말기는 길을 가잖아요. 쉽게 말해서 피하는 길. 남들은 위험하다고 피하는데 우리는 그 위험한 장소에 가서 일을 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와서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또 군인도 있고 얼마든지 많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닐까요? 안전 다큐 소방 24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들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소방관들. 모두가 고난잠을 자고 있을 늦은 시각,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 옛날 통합병 가서 이거 불고 갔네. 우리 몸의 대들보 허리. 그런데 이 허리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허리가 불편한 분,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주목해 주십시오.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허리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든든한 허리를 원하십니까? 문제의 허리, 불편한 허리, 지긋지긋한 허리. 더 이상 그냥 두지 마십시오. 12개의 도르래를 장착. 한 번 당길 때 6배로 힘이 증폭되는 도르래 원리를 응용하여 허리를 압박, 허리를 든든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새롭게 탄생한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이.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모든 분들이 직접 사용해보시도록 무료 체험을 실시합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효과는 좋으나 압박감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어떠한 부작용이라도 발생한다면 일상생활과 운동할 때 조그만 불편함이라도 느끼신다면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신고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이 홈쇼핑 론칭 기념 파격가 한 달 26,600원에 무이자 3개월 혜택까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 인간들은 많은 하중에 척추를 압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리가 눌리고 틀어지죠. 그래서 개발되었습니다. 닥터디스크 크레인은 이렇게 한 번만 당겨주면 12개의 도르래를 통해 6배로 힘이 증폭되는 도르래의 원리로 척추를 든든하게 압박 지지해줍니다. 휘어진 허리, 틀어진 허리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벨크로 테이프로 고정한 후 쑥 당기면 12개의 도르래로 힘이 전달 6배의 파워로 허리를 압박하고 편안하게 지지해줍니다. 문제의 허리, 불편한 허리, 지긋지긋한 허리 가뿐하고 든든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허리가 생명이죠. 허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허리가 편해야 바른 자세가 나오죠.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허리에 두르고 당기면 끝입니다. 전체를 벨크로 테이프로 처리하여 세게 약하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허리띠 정도의 얇은 두께로 어떤 옷을 입던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세련되게 외출하세요. 두르고 당기면 끝! 하지만 12개의 도르래로 증폭되는 힘 전체 벨크로 테이프 처리로 세게 약하게 마음대로 조절 가능. 접착력이 우수하여 떨어지거나 약해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배 쪽은 얇게 하여 활동에 지장을 줄이고 등 쪽은 넓고 든든하고 편안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슬림한 두께로 정장은 물론 얇은 옷도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압박하는 닥터디스크 크레인. 나이 들수록 하루가 다르게 허리가 중요해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아주 중요해요. 12개의 도르래를 장착. 한 번 당길 때 6배로 힘이 증폭되는 도르래의 원리를 응용하여 허리를 압박, 허리를 든든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새롭게 탄생한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인.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모든 분들이 직접 사용해보시도록 무료 체험을 실시합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효과는 좋으나 압박감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어떠한 부작용이라도 발생한다면 일상생활과 운동할 때 조그만 불편함이라도 느끼신다면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신고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인 홈쇼핑 론칭 기념 파격가 한 달 26,600원에 무이자 3개월 혜택까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체 간편한 사용 두르고 당기면 끝. 힘들게 펌프질 할 일도 바람이 빠져 약해질 일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12개의 도르래를 이용한 힘 전체 벨크로 테이프 처리로 세게 약하게 마음대로 조절 가능.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압박하는 닥터디스크 크레인. 둘째, 슬림한 디자인. 배 쪽은 얇게 하여 활동에 지장을 줄이고 등 쪽은 넓고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설계했습니다. 슬림한 두께로 정장은 물론 얇은 옷도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욱 세련되게 외출하세요. 셋째, 믿음직한 품질, 뛰어난 AS.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일주일 무료 체험 실시. 이후에도 3년간 무상 AS. 신뢰의 기업 웰피아에서 이름을 걸고 AS를 책임집니다. 웰피아 정품 홀로그램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식약처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인. 나이 들수록 하루가 다르게 허리가 중요해요. 미리미리 잘 관리해야지 나중에 큰일 나요. 평생 쓸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닥터디스크 크레인. 특히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앉아서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 영업을 다니시는 분들, 짐을 나르는 분들,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 허리를 많이 쓰는 주부들, 운동이나 작업할 때 허리가 불편하신 분, 허리를 든든하고 건강하게 지지하고 싶은 모든 분. 우리 몸에 대들보 허리. 그런데 이 허리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허리가 불편한 분,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주목해 주십시오.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허리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든든한 허리를 원하십니까? 문제의 허리, 불편한 허리, 지긋지긋한 허리. 더 이상 그냥 두지 마십시오. 직립보행을 하는 우리 인간들은 많은 하중에 척추를 압박하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리가 눌리고 틀어지죠. 그래서 개발되었습니다. 휘어진 허리, 틀어진 허리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벨크로 테이프로 고정한 후 쑥 당기면 12개의 도르래로 힘이 전달, 6배의 파워로 허리를 압박하고 편안하게 지지해줍니다. 문제의 허리, 불편한 허리, 지긋지긋한 허리, 가뿐하고 든든하게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허리가 생명이죠. 허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허리가 편해야 바른 자세가 나오죠. 우리 몸에 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몸의 대들보 허리, 평생 쓸 허리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닥터디스크 크레이. 일주일 무료 체험 특별 찬스를 통해 여러분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2개 도르래를 장착. 한 번 당길 때 6배로 힘이 증폭되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하여 허리를 압박, 허리를 든든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새롭게 탄생한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이.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모든 분들이 직접 사용해보시도록 무료 체험을 실시합니다.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사용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효과는 좋으나 압박감으로 식사량이 줄거나 어떠한 부작용이라도 발생한다면, 일상생활과 운동할 때 조그만 불편함이라도 느끼신다면 바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식약처 신고 의료기기 닥터디스크 크레이. 홈쇼핑 론칭 기념 파격가 한 달 26,600원에 무이자 3개월 혜택까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